군사독재 정권, 박정희서부터 시작되는 그 군사독재 정권과 그 후의 매국적 행태를 봅시다. 군사독재와 친일 잔재가 계속적으로 강화됐어요. 박정희 정권 때는 박정희 대통령은 일본군 장교 출신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그 일본 육사를 나왔죠. 만주 군관학교에 그 거기로 자기가 뭐 혈서를 쓰고 거길 가서 거기서 좋은 성적으로 졸업해가지고 일본 육사에 가서 훈련 받고 온 거예요. 다카키 마사오라는 이름으로 완전히 일본 사람 행세를 했죠. 그런데 해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자기 신분을 싹 이렇게 돌려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자기는 반공주의자로 이렇게 원래 남노당 조직책이었거든요. 박정희가. 그런데 그것을 알고 그렇게 했던 그 상관이 그것을 봐주는 대신 다 동료들을 다 불어라. 그래서 그 남노당 조직을 일망타진하는 계기가 만들어졌어요. 남노당 조직책이었으니까 전부 다 알고 있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너를 용서해 주는 대신 다 불어라. 그래서 그 남노당을 일망타진할 수 있게 됐죠. 그러니까 자기 동료들을 싹 다 배신한 거예요. 박정희가 그런 놈입니다. 그 일본과의 경제 협력을 통해서 자신이 정권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수많은 무고한 민중을 학살했죠. 그 대표적인 예가 인혁당 사건이죠. 그리고 72년에는 자기 스스로 계엄을 해요. 친위 쿠데타를 원래 그 5.16이 군사 쿠데타인데 그 60년에 5.16 군사 쿠데타인데 그 72년에 다시 친위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영구 집권 유신하죠. 유신헌법을 만들어서 유신 통치를 하다가 79년에 부하의 총에 맞아 죽죠. 박정희의 최후, 비참한 최후죠. 전두환은 80년에 광주 5.18 사건을 시작으로 반민주 독재 정치를 통해서 국민의 인권을 억압했죠. 이게 다 극우 세력들입니다. 박정희는 극좌는 아니었고 그냥 자기가 이제는 공산주의자들이 남한을 그 한반도를 통치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자기가 전향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제국주의는 다 극우들이 잡고 있었는데 극우들이 극좌가 아니고 그러니까 극우 세력에서 빌붙어 먹다가 이제 공산주의자가 돼서 남노당 그 조직체까지 올라간 거죠. 머리는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박정희가.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이제 쿠데타를 일으켜서 자기가 정권을 잡고 또 유신 헌법을 만들어서 자기가 영구 집권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죠. 그러다가 이제 총 맞아 죽은 거죠. 전두환이 다시 80년에 5.18 사건을 일으켜서 거기서 5.18 사건으로 죽은 사람이 수백 명이죠. 그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는데 내가 그 5.18 국립묘지를 가서 그 민주묘지죠. 거기가 망월동에 있는 광주. 언제 내가 은퇴하고 갔을 겁니다. 아마 은퇴하고 시간이 있어서 거기를 가서 보니까 그 묘지에 아니요 수백 이 묘지들이 이렇게 있는 걸 보고 정말 눈물이 났죠. 나는 전두환을 용서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다시 이 윤석열이 그걸 보고 이 짓을 한 거예요. 용서했기 때문에. 나는 용서하면 안 된다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제목으로도 내가 용서하지 말라. 그 썸네일에서 한 강의도 있습니다. 용서하지 말라. 허튼 수작이다 이거. 이거는 김영삼이 용서를 했고 사면을 했는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물론 그것에 대해 동의는 하긴 했어요. 김대중도. 그 김대중과 그 김영삼의 그
이 박정희의 사면, 이렇게 전두환의 사면은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그 종신형을 살도록 했었어야 하는데, 그래서 내가 33년, 그 전두환, 그 마지막 33년이라는 논픽션으로 쓰신 분 책이 있다고 그러길래 그걸 사서 이렇게 봤는데,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한 패러그래프를 읽어드리려고 해요. 제가 그걸 읽다가 정말 용서하기 때문에 생겼구나. 그 작가도 왜 용서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구구절절히 썼더라고, 거기에. 전두환의 마지막 33년이라는 논픽션입니다. 근데 그분이 어떻게 그걸 쓰고 무슨 사고가 났는지 돌아가셨어요. 자,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봅시다. 모든 공직자가 국가를 수익 모델로 오로지 자기 자신의 사익만을 추구하던 시기였어요. 그건 10년간.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신자유주의 체제의 경제 모델을 가져다가 쓰면서 권력을 사유화했죠. 친일과 매국적 행위가 단순히 일본과의 협력에 그치지 않고 외국 자본과의 협력, 국내 경제의 독과점 구조를 만들어냈죠. 재벌과 정치권이 유착됐습니다. 그걸 정경유착이라고 아예 이름을 붙였어요. 정경유착. 그래서 뭐가 생기는 거예요? 이 시기에 한국판 기득권 세력이 크게 성장합니다. 상위 0.1%의 인구가 나머지를 다 빨아들이는 조선의 흡혈귀가 부활한 겁니다. 개신교가 이 시기에 폭발적으로 성장합니다. 미국으로부터 번영신학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개신교가 샤머니즘과 결탁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박정희 시대에 그 70년대죠. 유신 이후에 박정희가 통치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정의롭지 않다는 것, 정당성이 없다는 것을 박정희 스스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와 개신교와 손을 잡고 빌리 그레함 목사가 와가지고 여의도 광장에서 100만 인파를 모아놓고 거기서 이 전도 집회를 하게 합니다. 그래서 막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거기 가니까 뭔가 있어 보이잖아. 있어 보이고 축복받는 것 같고 그런 거 아니야. 그래서 그 번영신학에 의해서 개신교가 완전히 타락합니다. 샤머니즘. 지금 뭐예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부터 시작한 이 강남 이 잘 사는 동네에 거대한 교회들이 다 그때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거는 기독교가 아니라 주술교예요. 아멘 할렐루야, 복 주시옵소서, 건강 주시옵소서. 이 사회의 부조리, 불법행위, 타락 이런 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번영, 웰빙, 돈 이런 게 개신교의 직접적인 목표입니다. 그래서 재벌과 정치권이 유착하는 정경유착 같은 거 그거 다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래서 돈을 버는 것은 다 신의 섭니다. 나에게 주신 축복이다. 이렇게 알게 하는 거예요. 경제성장과 함께 부익부 빈익빈의 양극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이때가 많은 사람들이 돈이 들어오고 경제가 성장하고 막 그러니까 다 좋다고 그러지만 실제로는 노동자들의 삶은 나아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 버는 놈은 돈을 버는 거고 부익부 빈익빈으로 점점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계속된 거죠. 최근에 극우 세력이 친일, 친미와 매국적 행태를 봅시다. 윤석열이죠. 그 끝이 윤석열로 귀결되는 겁니다. 윤석열과 김건희 부부를 봅시다. 주술적 행태와 함께 사적 권력을 활용하면서 권력을 사적으로 활용해서
민주적 질서를 초토화시켰습니다. 지금 다 망가졌어요. 어디 망가지지 않은 데가 없어요, 지금. 극우 정당인 국민의힘이 역사를 왜곡하고 민족을 분열시키는 행태를 일삼았고 친일적 정책과 내란을 동조했죠. 극우 정당이 됐습니다. 국힘당은. 내란을 지지하고 윤석열을 지지하고 내란을 협력하고 극우 종교 세력은 전광훈 목사를 중심으로 이게 한기총에서 이제 요즘은 한기총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서 뭐 잘렸다는 소리도 하고 지가 교단을 만들어 가지고 지가 뭐 총회장하고 뭐 그런다는 얘기도 듣고 그러는데 하여튼 어쨌든 전광훈 목사를 중심으로 종교적 극우화가 진전돼서 민주주의와 사회 안정성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종교가 아닌 거예요. 이건 기독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 멋진 이 웰빙 교회들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그건 기독교하고 상관이 없어요. 예수의 가르침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데입니다. 더군다나 나아가서 친일적 태도가 계속 재현되고 있습니다. 이거 친일파를 이승만 때 제거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 지금까지 걔네들이 나라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윤석열이 나오자 얘네들이 무슨 바퀴벌레 나오듯이 다 튀어나와서 자기 뉴라이트라고 그러고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일본과의 외교에서 굴욕적 태도를 반복하고 있고 후쿠시마 이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미국의 이익을 옹호해요. 이게 빌어먹을 놈이죠. 독도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통해서 국가의 존재 의미를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국가란 무엇인가? 공직이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끔 하는 계기가 되었단 말입니다. 이런 과정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헌신적으로 민주화 운동을 해왔어요. 짧게 보자면 헌신적인 민주화 운동을 했었던 사람들이 있고 4.19 혁명, 5.18 광주 민주화 운동, 그 다음에 6월 항쟁, 수많은 국민들이 독재와 매국적 행태에 저항하고 싸웠어요. 그 와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고문당하고 그랬죠. 민주화 세대의 헌신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외국적 정치 세력과의 싸움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시민적 저항 운동을 생각해 봅시다. 2016년과 17년 촛불혁명이 일어났어요. 박근혜 정부의 부패와 비리를 청산하며 시민들의 힘을 확실히 보여줬습니다. 이제 빛의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2022년 윤석열이 집권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2025년까지 윤석열 정권의 퇴행적 행태에 대해 시민사회와 여러 민주 세력이 저항운동을 해왔죠. 그 유명한 남태령 대첩, 한남동 대첩, 한남동의 키세스 운동, 이 응원봉, 이것은 유명한 일화가 우리 역사 속에 기록되게 됐습니다. 이런 운동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번 계엄령 선포를 무효화시켜버릴 수 있게 됐습니다. 천만다행이죠. 그래서 내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 생각이 났습니다. 한강 작가의 질문이죠.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는가?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할 수 있는가? 이 역사